안녕하세요. 정비 현장에서 AI를 활용해서 정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교전모터스라고 합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벤츠 E클래스 300 2016년식이에요. 이 차는 차주분께서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실내에서 휘발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입고가 됐던 차고요. 단순하게 이제 많이 작업하셨던 분들은 대략 이제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, 이 작업이 좀 낯설거나 그리고 이 작업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감이 좀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AI를 활용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 포인트,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 차는 22만 3,809km 정도 탔던 차고요. 뭐 연식이나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비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정비 방향을 좀 잡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. 차주분이 실내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고 해서 들어왔거든. 가능성이 있는 부위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 포인트 있으면 한번 좀 알려줘. GPT가 이제 이렇게 내용을 풀어줍니다. 일단 내가 어떤 쪽에 이제 점검을 해볼 건지 방향을 좀 잡고, 우리 저 AI가 알려준 대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 고압 펌프 쪽, 그 다음에 고압 펌프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료 호스 쪽, 이쪽에 가장 원인이 좀 많다고 하니까 거기를 일단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보다시피 연료 호수 쪽에서 연료가 이제 샌 흔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부품을 좀 준비를 해서 작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 있던 호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삭아가지고 요 틈으로 해서 아마 그 연료가 샌 거로 지금 보이거든요. AI가 얘기했듯이 클램프 쪽하고 이쪽에 이제 일단 1차적인 원인을 좀 확인해보고, 클램프 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요 호스 쪽 좀 육안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새거나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. 호스가 이제 원인이었던 게 맞는 것 같고, 요거는 이제 호스를 다 교체를 하고 조립하고 이제 시동 걸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진단기를 연결해서 데이터 값이랑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엔진 쪽에 얘는 뭐 시동 걸리는 거에는 어떤 뭐 영향을 미치는 고장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요. 일단 문제 있는 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압 컨트롤 여기로 들어가서 레일 압력이 제대로 지금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제 크랭킹 했을 때 요 압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압력이 올라가는 거로 봐서는 고압 펌프 쪽에 정상적으로 일단은 고압 펌프는 작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. 뭐 하나 물어보려고. 네, 교전모터스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벤츠 E클래스 300 네, 우리 W213 차인데, 네, 이게 네, 연료 우리 호수 쪽에 문제가 많아서 자주 갈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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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이거 갈고 나서 지금 시동이 안 걸려. 갈고 나서요? 예. 혹시 호스가 두 개 바꾸셨어요? 하나 바꾸셨어요? 전에 이제 밑에 부분 하나 바꿨을 때는 바로 시동 걸고 했거든. 네. 근데 위에 거 교환하고 나서 이 모양이 됐거든.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갖고요. 그러니까 다 물어보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. 네.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은 저도 없어요.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연료는 저압 라인 연료가 잘 올라오긴 올라와요? 파이프 쪽, 고압 쪽도 빼보면 거기서 쏘고, 뭐 밑에 해보면 연료가 올라오고. 휘발유라 뭐 에어백이가 뭐 잘못될 게 없는데 뭐 고장 코드도 그러니까 없이 그런 거예요? 고장 코드도 없고.
이 차가 호수를 교환하고 나서 시동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료 라인 쪽에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연료 라인 쪽을 계속 체크를 해봤거든요. 뭐 데이터 값을 봐도 그렇고 에어 작업도 해보고, 그래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점화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점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질 않더라고요. 급하게 퀵으로 받아서 플러그와 코일만 일단 먼저 조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점화 플러그하고 점화 코일을 일단 교체를 했어요. 플러그하고 이제 코일은 이 상태고요. 아마 이게 뭐 차 출고되고 한 번도 이제 교체를 안 한 플러그하고 코일 같은 그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전기가 이제 발생되지 않으니까 교체를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시동을 한번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 시동이 걸렸습니다. 연료 호수 하나 교환하고 나서 발생된 이런 문제여가지고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기는 좀 했지만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해결을 또 하게 됐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. 그리고 이제 요즘 AI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이슈가 좀 있긴 해요. 뭐 고용에 대한 문제, 또 청년들 취업에 대한 문제, 변호사, 회계사, 또 이제 뭐 이런 관련 쪽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. 근데 저희 정비 현장 쪽은 좀 영향이 좀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. 이제는 앞으로 소비자분들도 또 많은 정보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하지 않으면 좀 신뢰도 또 떨어지고 또 설득력도 좀 부족하고 또 상대를 이해시키는데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래서 현장에서도 AI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투명하고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대 흐름이 이런 걸 뭐 어떡합니까? 거기에 맞춰서 적용해서 해 나가는 게 가장 지금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차가 입고됐을 때 어떤 증상이라든지 어떤 고장 코드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AI와 함께 진단하고 점검하고 수리하는 과정을 또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